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반드시 투자해야 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장이 좀 안 좋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멘텀 트레이드는 흐지부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세 종목이 투자자들이 예전만큼의 수익률을 안겨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도 상승장 시작 이후에 줄곧 강세장이 이끌어왔던 대형 기술주부터 한번 보게 되면은 M7 마찬가지죠. 거의 한 300%가 올랐는데 S&P 지수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였죠. 한 90% 정도가 S&P 500보다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 몇 달 동안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M7 지수는 6개월 동안에 2.6%의 상승에 그쳤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귀금속이죠. 2025년도에는 금이 가장 가치가 높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4%, 은이 146%가 급등했는데 1월 말 상당한 하락세 이후에 원자재 가격은 회복되지 못하고 변동성이 큰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두 가지가 안 좋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소형주죠. 소형주도 마찬가지로 러셀 2000 지수가 그런 예가 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까지는 10% 정도 상승하기도 했지만은 1월 들어서 1월 22일 최고점을 찍은 후에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 대비 한 1.75%의 상승에 그치고 있다. 그렇게 세 종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투자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여풍이라든지 혼합된 경제지표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모든 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주요 시장 지수들이 내부적인 순환매에도 불구하고 좁은 가격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서 이러한 상승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투자자들이 이러한 거래에서 다시 그 모멘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해야 될지 아니면 이러한 행보세가 지속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빅테크부터 한번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난 7월 말에 처음 기록했던 수준에서 몇 달 동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12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거의 변동이 없다는 것들, 알파벳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 말에 급등하면서 M7 주식이 된 종목 자체가 11월 말 이후에도 거의 변동이 없다, 거의 플랫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M7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DA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AI의 역량의 구축을 위해서 막대한 자본 지출을 감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우려가 투자자들을 상당한 신중한 태도로 이끌고 있다. 결론은 일단 지금 자본 지출이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탄탄한 재무제표, 높은 현금 흐름의 수익률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로 보유했던 그런 기업들의 현금 흐름 수익률이 이제는 0에 가까워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심지어 이런 구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만기채 100년짜리 이런 것들을 발행하면서 갖고 가는 그런 입장이 있죠.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그래서 수익률이, 현금 흐름 수익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키포인트고, 그래서 해당 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때까지는 투자를 좀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로서는 관건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플랫되면서 주가가 내려가면 빠지는 것은 좀 반등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올라가지가 않는 것이 이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본다면 특히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새로운 AI 모델이 출시가 되어서 높은 수익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되살린다면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특정 시점이 없다 하더라도 탄탄한 펀더멘탈이 강력한 실적과 전망에 반영되면서 이러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실적과 전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가속화되는 속도로서 매출을 늘리고 있다는 것은 단지 문제일 뿐이고 결국은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플랫하고 되고 있지만은 길게 본다면 충분히 상승 가능한 것이 빅테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금과 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귀금속 가격은 1월 초에 2015년도에 상승세를 이어갔지만은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갖다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 이후에는 급락을 했죠. 그래서 금 가격은 2월 1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6% 상승에 그쳤고, 은 가격은 0.8% 가까이 하락이 됐다. 저렇게 말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금속 가격의 변동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고, 가격이 크게 오르면은 큰 폭의 하락세조차도 단순한 차익의 실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전쟁 속에서 이번 주에 급등하지 못한 것은 달러 강세, 그다음 인플레이션 우려라는 상반된 요인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게 하는 자산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향후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은의 전망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금에 대해서는 지난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당분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 지정학적 긴장, 중앙은행의 수요 증가, 그리고 금의 뚜렷한 역사적인 수익률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 덕분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많은 투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보다는 금 쪽에 조금 더 일단 길게 보시면서 투자하자.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형주 한번 보겠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2010년도 초에 S&P 지수를 갖다가 30년 만에 가장 긴 기간의 연속으로 앞지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상승세는 오래 가지 못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2월에 소형주 부분의 성장 둔화 원인 주체가 하나가 금리 전방의 변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금리가 내려간다고 예측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변화가 없죠. 자, 그런 것들. 그래서 소형주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차입을 자주 하기 때문에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2월 들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는 것을 감지했고 심지어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신호까지도 지금 이제 감지가 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초에 변동성의 증가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위험자산의 선호, 위험자산의 회피 사이에서 급격한 자금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많은 분석가들은 경기 회복세, 기업 실적의 성장세, 금리 인하 등을 기대하면서 소형주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아무래도 소형주의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이 변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투자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형주는 시장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크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회복 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도 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형주 대비 소형주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가를 평가하고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결론을 한번 내려보게 되면 대형주 있죠. 빅7 이런 것들, M7이라든지 빅7 이런 것들도 상승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들, 많이 일단 눌려있던 것들, 엔비디아, 구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엔비디아와 구글은 특별히 더 가능성이 있는 주식들이겠죠. 그 다음에 일단 골드 있죠. 금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여러 소형주도 가능성이 있는데 얘들은 금리하고 좀 민감하기 때문에 금리가 이제부터 케빈 호씨가 들어오는 5월달 이후부터 시작해서는 금리의 인상이 충분히 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 그 전부터 시작해서는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트를 짜셔서 좀 들고 가는 방향이 돼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 안 하고 가겠습니다. 제 메인 화면에 들어오시면은 저희 링크라고 걸어놨는데 저기서 시킹 알파에 알파픽이라고 되고 있죠. 그래서 알파픽 누르시게 되면은 5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좋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알파픽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쪽에 있죠. 요쪽에 알파픽스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알파픽스가 뜨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에 한국말로 일단은 적용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 모양이 있죠. 이걸 누르시게 되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어카운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카운트 세팅에 보시면 밑에 내려오시면은 choose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일단은 영어도 있고 한국어도 차이니스도 있는데 코리안을 누르시게 되면 일단 한국어로 다 변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픽스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한국말로 다 변환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어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파픽스가 얼마만큼의 시장을 웃도는 초과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거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날짜가 2022년도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2010년도죠. 그래서 2월까지 그렇게 했을 때는 한 3년 한 7개월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때까지 지금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81% 정도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알파픽스 같은 경우에는 296%나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거의 한 3.7배 정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3년 7개월 동안에 3.7배가 더 시장 수익률보다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296%나 되고 있으니까 그만큼 일단은 수익률이 좋은 것이 알파픽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알파픽스는 시킹 알파 프리미엄의 컨트 종목 중에서 강력 매수 등급을 받는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제석의 종목을 선정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되는 선정의 종목들은 이런 기준이 있는데 강력 매수 등급을 75일 연속 달성했던 것들, 그다음 보통주 미국의 ADR이라든지 리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3개월 연속의 시총이 5억 달러 이상인 종목들, 주가가 10달러 이상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들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우수 종목은 오래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종합적인 퀀트 리서치 결과를 본다면 큰 수익을 거둔 종목을 계속 보유할수록 포트폴리오 성과가 더 좋아지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매수 가격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른 종목을 위너라고 부르고 있는데 위너가 보유 등급으로서 하락해서 180일 연속 유지하게 되면 최초 투자금만 매도하고 남은 수익분은 포트폴리오에
계속 보유한다. 그래서 일단 투자금을 일단 회수하고 나머지 종목은 계속해서 들고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만약에 원호 종목의 경우에서 등급이 매도라든지 강력 매도로 하락하게 되면은 완전히 전량 매도를 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수익을 재투자한다는 거죠. 종목을 매도하거나 보유 비중을 줄이게 되면 해당 금액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모든 종목에 균등하게 재투자된다. 배당금은 해당 배당금을 지급한 종목에 재투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미 매도한 종목에서 배당금이 발생했다면 해당 배당금은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모든 종목에게 균등하게 재투자된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률이 쌓여간다. 복리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매도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했을 때는 등급이 매도 또는 강력 매도로 하락할 때 그때 매도한다는 거겠죠. 그다음 등급이 보유로 하락해서 180 이상 유지될 때 이때도 매도한다는 것들. 또한 기업이 비인수 또는 합병으로 인해서 M&A 이벤트를 발표할 때, 자, 그럴 때 또한 개별 종목의 비중이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 10%로 조정하고 나머지 5%는 그 매도 자금으로 나머지 종목들에게 동일 비중으로 분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거나 전량 매도할 때는 이메일로 구독자들한테 안내해드린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 했을 때 스타일은 일단 장기 자본 수익을 노리는 바이앤홀드 투자자를 위한 전략이다.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고 시총은 5억 달러 이상 기업으로서 월에 한 2에서 3회밖에는 매매하지 않는다. 최소 1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115%까지 늘어났는데 추천했던 날짜는 10월 15일이고 그때 190불이 매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로부터 상당한 많은 수익률이 나타났다. 물론 다른 종목도 많이 수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포트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봐서 자, 이런 회사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퀀트 시스템이 있죠. 이제 성장이란지 수익성 이런 모멘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돌려보고 자, 퀀트를 맞춰보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실적들 이런 것들 예측치 다 돌려봐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런 회사들을 찾아내는 것이 알파픽이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산이 가능하고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드만삭스가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도 5개 종목을 유망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5개 종목들이 있는데 그 5개 종목 한번 보시면 엔비디아, 그 다음에 로스, 그 다음 바이킹 홀딩스, 원스 어폰 팜, 그 다음에 더치 브로스 요런 5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치 브루더스인데 이거는 커피 체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최근에 주가 하락을 활용해야 된다. 빠질 때 들어가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미국의 외식업계 전반에서 최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다. 특별히 견실한 기종의 매장의 매출의 성장, 강력한 단위 경제성을 바탕으로 10% 중반의 매장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더치 브라더스를 갖다 맞춤형 에너지 드링크 분야의 선도자라고 칭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때가 매수 찬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원스 어폰 팜이 있죠.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매수 등급을 부여하면서 회사가 성장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이제 2월에 아무래도 기업 공개를 했는데 주관사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 견고한 시장 지위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좋은 소비라는 떠오르는 트렌드의 일부라고 밝히고 있고 회사 제품 자체가 그래서 경영진을 칭찬하면서 탄탄한 브랜드 전략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러한 브랜드의 강점을 강조하자면은 이 회사가 참여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단 성장률 자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전의 가격 인상에 대한 탄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격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렇게 일단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주식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바이킹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고급 크루즈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지난주에 회사 실적을 발표했는데 견조한 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며 향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경기 둔화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에 크루즈 산업과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했던 상황에서도 아무래도 이렇게 바이킹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고객층 그다음에 차별화된 상품을 앞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목표 주가를 갖다 78달러에서 84달러로서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가격 결정력, 전망에 힘입어서 한 번의 실적 호조와 실적의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원스 어퍼너 파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프리미엄의 유아라든지 어린이 식품의 포트폴리오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강력한 브랜드 파워, 매장 내의 냉장의 진열을 통한 견고한 시장 지위, 그리고 건강에 좋은 식품 소비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강점을 더욱더 강조하지만 회사에 참여하는 모든 카테고리에서 매출의 성장률 1위가 되고 있고, 이전의 가격 인상에 대한 낮은 탄력성을 고려해 볼 때 탄탄한 가격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로스 스토어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과 2년의 누적 매출의 성장률이 상당한 가속화에 힘입어서 견조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경영진은 1분기에 실적 발표에서 가맹점들이 연휴 이후에 순조로운 전환을 이루어졌고, 봄 시즌 이후에 매우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언급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5개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택해야 될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우리가 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애니얼로 봤을 때 EPS가 8.25에서 10.89, 12.60까지도 2028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매출도 362, 471, 545로서 계속 증가되다가 2029년도 가면 조금 일단 떨어지니까 적어도 올해 말 아니면은 내년 초까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로스 같은 경우에서도 주봉 차트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160불을 돌파하면서 160불 밑으로는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좀 눌린다면은 우리가 들고 가야 될 때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가 매출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는지, 자, 그거 한번 보시되면 2010년도에 7.37이죠. 10.37달러인데 EPS가 2018년도에는 9.15. 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조금 일단 성장률이 나빠지지만은 2028년도까지는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자, 매출도 마찬가지로 24, 25, 27이니까 요때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좀 빠지면은 들고 가야 될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면서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바이킹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것도 영역하고 비슷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점까지 내려왔죠. 이건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체킹을 해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애니얼로 봤을 때 EPS가 3.36, 4.14, 5.07이니까 아무래도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문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좀 주가는 반등할 수 있으니까 우리 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한번 보자. 7.35, 8.36, 그다음 9.40까지 계속해서 상승 추세 있는 주식이죠. 이익과 성장이. 자, 근데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는 이번에 전쟁 때문이니까 조금은 지켜보면서 관찰해 봐야 될 때다. 항공주라든지 이런 것도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더치 브로스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직전 저점이 요 라인 때 있죠. 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일단 47불대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조금 일단은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주봉에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점이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렇게 뭐 좋은 모양은 아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삼각 수렴 후에 주가가 반드시 바로 튀는지 요번에 매출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매출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애니얼로 봤을 때. 그래서 0.88, 1.18, 1.56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되고 있으니까 자, 이익과 매출의 증가는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좀 길게 보시면 나쁘진 않은데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47불대가 지켜주면서 요 라인 대를 돌파할 때, 정말에서 50불대를 강하게 돌파할 때 돌파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약간 눌릴 때 사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이건 또 관심 종목으로 보시면서 정말로 이익과 성장이 나타나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스 어퍼너 팜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공모를 한 지 얼마 안 됐죠. 자, 요런 회사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저 분기가 적어도 한 분기, 두 분기, 한 세 분기까지는 지나가면서 어떤 식으로 캐파가 흘러가는지, 그다음에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지, 이익이 있는지, 자, 그런 것들 체크하신 후에 들어가셔도 무방하겠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좀 보류하자. 요 종목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